너가 아버지 어디 계시노? 아버지의 마당에서 낚시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가신노? 어머니는 바닷가에 조개 캐러 갔습니다. 그러면 니는 뭐하노? 나는 다이빙 하려고 옷 갈아입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닷가 바로 앞에 지은 집입니다. 9억 6천에 경매로 나왔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아직까지도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집 앞에 바다가 수심이 깊어가지고 낚시는 잘 되겠지만은 난간도 없고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 집은 아주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엉망이 돼 있었는데 경매 중인 물건을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는 경남 남해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는 여수가 보이는데 이 바닷가 바로 코앞에다가 멋진 전원주택 같은 집을 지어놨습니다. 위쪽에서 저 집을 내려다보니까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청소를 하는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서 경치는 끝내주겠지만 만일에 태풍이 불거나 파도가 심한 날에는 바닷물이 집마당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선 주변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위쪽에는 무슨 큰 공사가 벌어졌는데 아마 리조트 같은 걸 지을 모양입니다. 서쪽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바닷가 부근에는 펜션하고 풀빌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펜션에는 별로 손님도 없고 한산하기만 합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저 위에 짓고 있는 리조트가 완공이 될 건데 그때 되면 여기 이 많은 풀빌라하고 펜션들은 장사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개인들이 지어놓은 풀빌라, 펜션 이런 것들은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펜션들은 주말인데도 손님도 없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바닷가 바로 코앞에다가 집을 지어놨는데 저기 2층 테라스에서 낚싯대를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잔디를 새로 심고 집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집은 완전히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은 방치가 되어 있었고 사람이 안 사는 빈집처럼 보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이 9억 6천이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6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경매에서 기일이 변경되면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채를 다 갚겠다 해가지고 일정을 조금만 미뤄달라 해서 기일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매 기일을 변경하는 이유는 이 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부채가 6억 2천이나 됩니다. 그러면 최저 입찰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6억 2천에도 팔릴 것 같지 않으니까 기일을 변경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보게 하고 낙찰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입찰 기일을 두세 달 정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은 깔끔하게 지금 세 단장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지은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지었으니까 지금 만으로 따지면 6년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어머니는 바닷가에 조개를 줍고 아들은 다이빙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살림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집들 중에서 한 80% 정도는 풀빌라나 펜션입니다. 간혹 가다가 개인 별장 같은 전원주택도 있지만 여기는 대부분 숙박업소들이 많습니다. 이 집은 마당에도 수영장이 있고 2층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아니고 펜션으로 영업을 한 것 같은데 손님도 별로 없어서 망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직접 펜션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임대인한테 빌려줬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80만 원. 이런 바닷가에 지어놓은 펜션들 숙박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3, 40만 원은 예사고
주말이나 황금 연휴가 되면 숙박비는 더블로 올라가 버립니다. 집을 바닷가 바로 바짝 붙여가지고 지어놔서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마당 끝에는 바로 절벽이고 그 아래는 엄청나게 깊은 바다입니다. 만일에 밤에 실족이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바닷가 쪽으로는 난간이라도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펜스나 난간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집은 전원주택이나 살림집으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도 엄청 세게 붑니다. 파도도 집채만 하고 바닷물이 아마 마당하고 집채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 정도 이 펜션에 와서 낚시도 하고 힐링도 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절대 못 됩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사람이 살게 되면 가장 안 좋은 게 습기입니다. 집안은 항상 눅눅하고 그리고 소금기도 많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죄다 녹슬어 버립니다. 습기가 많으면 집에 있는 벽지에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그걸 막으려면 계속해서 제습기를 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집 경매 받으라고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바닷가에 딱 붙여서 지어놓은 특이한 집이 있어서 한번 구경하라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 집을 5억에 낙찰받아서 펜션을 돌리더라도 원금 회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풀빌라나 펜션에 사람들이 별로 놀러 안 갑니다. 전부 가성비 좋은 해외여행 떠나니까 이런 풀빌라나 펜션은 장사가 영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전부 숙박업소밖에 없고 편의시설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펜션, 풀빌라, 전원주택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아래는 경매로 나왔는데 또 새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션뷰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지어봐야 반값에도 안 팔리는 전원주택을 지금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하룻밤 숙박을 하면서 낚시도 하고 힐링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연인 로망에 꽂혀가지고 이런 바닷가 외딴 곳에 집을 지었다가는 재산만 날려먹는 겁니다. 완전히 봄날입니다. 이제는 개나리도 피고 곧 있으면 아마 벚꽃도 필 겁니다. 진해에는 올해도 벚꽃 축제가 열릴 거고 전국에 있는 바가지 장사꾼들도 몰려올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